제가 제 뒤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담될 것 같아서 자료를 안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오늘 간단히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만들까 하는데 자료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작년 9월인가부터 저보고 강연을 하라고 좀 계속 공부 시간 발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연말 안에 하는가 보다 했더니 2년이 지나갔어요. 횟수를 2년 됐습니다. 제 이름이 해고에 올라온 지 횟수를 2년 됐고 그러다가 원기 110년 첫 강연이고 생각해보니까 작년 5월인가 제가 한번 자료양성과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한 기억이 있어서 이 자료양성은 그냥 주장창 혼자서 잘 살아가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하는 내용은 배종사님의 자료양성 본문을 제 스스로 해석하는 거니까 혹시 해석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배종사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도님들과 좀 대치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더라도 제 생각이니까 나중에 혹시 다른 의견이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식사 후라든가 말씀해 주시면 저 또 한번 공부의 표준을 삼고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벗어야 돼요. 켜야 되겠는데 조금 어두운가? 전 괜찮습니다. 저 표준을 뭘로 할까 하다가 올 작년 말에 우리 월드 크레스 부교당이라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셔서 월드 크레스답게 조리도가 우리 원불교의 세계 지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세계 지도를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올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도 한번 가야 되고 이쪽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요새 원불교가 세계로 확장되는 바람에 미국 교단도 있고 노르망디 교단도 있으니까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아닌데 제가 자료 양상의 본문을 이제 먼저 했으니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양상은 사요 중에 사요가 자료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자성교회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여기 보면 자료 양성이 강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왜 자료 양성이 안 됐느냐, 그 다음에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을 배종님은 그냥 법문만 내시는 게 아니라 꼭 뭔가 숙제를 주시더라고요. 항상 법문을 읽다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타력자에게 권장을 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료양성의 조목이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양성의 강령은 맨 위의 첫 줄은 그냥 내가 몸 움직이면 그냥 하지 말고 나 스스로 걸어다니고 기어다닐 수 있으면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력을 본부상과 인정하여 사람으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심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배종사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스스로 자력을 키우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럼 천국 간다. 꼭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운신한 같아요. 제 생각에는 꼭 봉사를 해라. 이런 가계를 항상 주더라고요. 다음 문제. 그 다음에 과거 타력생활의 조목은 이제 2가지를 집어주셨어요. 하나는 내가 시였을 때, 2번째가 여성에 대한 건데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의례생활을 해왔다.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자기 이상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조금의 비빌 틈이 비벼왔다라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과거의 생활이었어요. 보시면 그래요. 의지하고 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남의 거 빚 저한테 빌려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되지 않습니까? 죽어. 그러면 아들이 갚아야 돼. 딸이나 누가 갚아야 되는데 요새는 그래도 법에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재산 상속폭이 망각하게요. 대부분이 부모가 주신 거나 형제가 주면 괜찮다고 덕성 부럽다가 끝까지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과거 타협생활 조국 중에 남한테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이게 약간의 가난한 나라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녀왔을 때 해외 원조를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지나가고 다음 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여자에 대한 권리. 근데 지금은 이거 많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에서 남자들이 더 반대로 책을 받는 것 같은. 그래서 항상 그 여자의 입김이 좀 세죠. 지성이 가서 뭐좀 큰소리 내시니까 오늘 지금 회장님 처럼이었어요. 말씀 안 하신 거 보니까 뭐. 그래서 여자는 어려서부터 이게 옛날 삼정지도의 그거거든요. 부모에게 그다음에 결혼한 남편 의지하고 교육도 못 받았어요. 사기의 권리도 없었고 재산 상속도 최근에야 이제 상속법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과거에는 여자들한테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만 안 줬나요? 뭐 차남도 안 줬잖아요. 장남한테 다 주고 집안에 보시면 거의 안 줬죠. 교육은 제가 65년 뱀띠인데 고정은 66년 되겠지만 저희 초등학교 동창이 남자 24, 여자 24 졸업을 했거든요. 그중에 중학교 못 간 친구들이 절반은 아마 안 갔을 거예요. 집에서 안 걸리죠. 그 정도의 과거 우리는 그런 세대를 겪고 왔으니까 이런 과거에 탈핵 생활 조목이 있었다. 다음 제가 만약 강연을 하면 회장님께서 되게 고생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과학 끝났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자력자에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 이거는 이제 내가 힘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뭔가 미션이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는 의뢰를 받아주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할 때는 다 똑같이 나누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 저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유지 못할 사람의 판단 근거가 뭐로 생각하십니까? 이 다분히 요 말을 그냥 그대로 쓰면 그러죠. 장남은 야 차남이야 니들은 유지 못할 거야. 차남은 그렇겠죠. 형이 유지 못해 내가 유지 더 잘해. 딸들은 오빠들 동생들 니들 다 못하잖아 내가 더 잘하거나. 다분히 자의적인 해석에 가능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 해석하지 말고 그냥 M분의 1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 후 이제 물질적인 생활을 각자 자율적으로 할 것이며 또는 서로 사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부부 맞벌이 하는 친구들 보면은 어떻게 하냐니까 남편 수입은 남편, 부인 수입은 부인 거더라고. 공동생활비 똑같이 내놓고 집 살 때도 저희 때는 주로 남편 이름으로 하거나 그다음에 직장에서 잘리게 생겼으면 부인 이름으로 바꿔놓거나 이렇게 하는. 요새는 그냥 집사도 그냥 M분의 1. 그다음에 결혼식 할 때도 옛날에는 뭐 남자가 좀 더 덜 내거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똑같이 M분의 1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요즘 돈이 좀 생기니까 사람들이 N분의 1에 대한 습성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의 경우에 법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남녀를 그냥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일에 따라 차별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 다른 법률하고 많이 일맥 상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일의 구성에 따라 차별하는. 지자본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내가 스스로 대우하는 게 일의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배울 거를 배우라는 게 맞습니다. 다음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문의 마지막 항목이 이제 자리가 있는 주목. 그래서 이제 앞에 이런 내용을 타파하고 현재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지켜서 하라는 게 뭐냐면 남녀 불문 뭐 병등 이런 거 빼고서 아래와 같이 의뢰 생활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라. 그다음에 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다. 지금 이제 원불교가 이거를 가장 평등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 같이 누구나 힘 있으면 남녀인데 이것을 다 되는 것 같고 가정이나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해라. 그다음에 차자도 이 말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둘째가 와서 재산 공급할 때만 형 놔줘 이런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예의를 다하라. 할 거 다 하고 의무, 그러니까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라는 게 저희 대전사님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자리하는 사람들 뜬금없이 왜 교리들을 제가 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가 보면 믿음 다른 데 믿음만 강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스로 우리 원불교는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대전사님이 상당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을 그려놓고 신학문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신학문이 있고 왼쪽에 수행문이 있는데 신앙의 사유를 믿으면 되는데 왜 여기다 사유까지 해서 했느냐 하는 게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서 한번 이게 넣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사유를 왜 신앙 그것도 이제 수행편이 아니고 내가 수행한 사유는 어떻게 보면 수행 같은데 수행이 아니고 신앙에 넣느냐는 게 일단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제가 결론을 못 낼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이걸 넣었던 게 앞에 세계지도처럼 원불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번 넣어봤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그래서 이거 좀 잠깐 제 생각을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교리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리들 중앙에 이런 쌍이 있죠. 이런 쌍에 왼쪽에 좌우가 같이 있는데 민가봉의 신행문, 오른쪽에 진공무의 수행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진리를 믿고 신앙하고 믿는 거를 수행을 해서 그래야 그렇게 해서 이 신앙과 수행을 같이 정비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리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은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대전하님께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리셨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셔서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진리의 상징으로 진리 당체를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론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참 현명하신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가봉의 신학문에는 사언사요, 보은직 불공, 첫자불상, 사사불공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사자적 의미를 보면 신이나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 그러니까 믿고 받드는 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꼭 아니더라고요. 사언은 진리당체인 이런 쌍을 뭘로 표현할 것이냐. 현실의 이런 쌍은 잘 진리 잘 안 와닿지 않습니까? 사언을 우리가 천지부모 동포 이게 우주 만유가 전체 천지 부모 동포 법리라는 것을 보면은 우주 만유 전체 진리가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것을 현실로 표현한 게 사언이고 그 다음에 진리 부처인 사언이 안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믿고 내 주변을 다 믿고 하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천차불상 사자불공을 신앙문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왜 신앙에 넣느냐 하는 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사원이 진리를 신앙하고 보호하는 길이면 그럼 자주력을 길러서 평등사회를 만드는 게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사유가 실천이 돼야 자율양정이든 지자론이든 실천이 돼야 이 평등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과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의 실천을 평등 사회를 만드는 거를 하기 위해서 신앙의 생활 덕목으로 사유를 집어넣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신앙은 사회 실천으로 신앙 가치가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지 믿어서 신앙을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사회로 실천을 해야 우리 원불교 법이 밖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다음에는 인가공의 수행문, 소막하고 종종과 분리전, 무시전 부처님.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도를 닦는 데 심신이 사도적 의미고, 이게 사실은 뭐 진리라는 게 그 진공교의 유년전에 어려운 말인데, 만류에 합치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행의 방법으로 소막팔조 무시전의 기준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쪽으로. 오늘 강의의 저거는 원래 자력 양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좀 딴 데로 갔다가 다시 이제 자력 양성에 들어왔습니다. 자력 양성의 의의는 첫 번째가 의례 생활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생활 개척을 바랍니다.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덕죠.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어야 주변에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약간 이기적인 것 같은데 다 소용이 없잖아요. 종교도 내가 믿어야 내가 스스로 믿고 내가 있어야 종교가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옆에 있는 타인도 있는 거고 누구 가족도 있는 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다. 결정하는 주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살고 이렇게 되면 인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더라도 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인권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자유경제의 기본 이의가 아닌가. 내 스스로 살아야 나와 옆에 사람이 동등해지는 것은 평등사회가 시행이 된다. 두 번째, 이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력을 어떤 걸 양성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보면 정신자력. 왜 지가 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면 그렇게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누가 좌우를 흔들지 않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도 제가 병들고 뭐하면 누군가를 못 살펴줘야 되잖아요. 육체적인 자활력, 그 다음에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면 경제적인 자립이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서도 문화적인 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국방의 자주력이 있어야 되고 경제의 자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력이 없으면 남에게 의지하고 도움받아야 되고 약자가 되고 은혜 생활하고 비치는 생활을 위해서 강자의 지배와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밑에 자력 개인 쪽뿐만 아니라 밑으로 보면은 과거에 타력 생활 조목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도 보면 침 없으니까 나눴겠죠. 6.25 때 거의 다 뺏기다가 살아났고, 또 전쟁 끝나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원주의 정도 먹고서 다른 사람한테 입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없애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자력을 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력 양성을 해야 되는 의미가 세 번째가 뭐냐면 인권평등입니다. 자력을 갖추면 다른 나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되지 않고 주체적이고 차별받지 않는 인권평등이 실현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인권평등이 안 되죠. 그만큼 문화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방법은 자력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요새 랩을 보면 주변에 나라가 몇 군데 있죠. 여기 지진으로 났을 때 중국, 밑에 일본, 오른쪽에 저 바다 건너서 미국, 러시아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만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만만한 거 없죠. 근데 뭔 일이 있으면 일본
일본이 사실은 미국 달러가 제일 많아요. 미국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뭐냐면 일본은 옛날에 70년대에 전 세계 2위 패권을 미국하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자기를 딛고 올라오면 밟아버리는 게 미국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밟아가지고 30년 동안 헛헛대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 미국, 일본이 전 세계에 주식 투자하는 게 옛날에 그런 영화를 한번 쭉 살펴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할리우드 영화가 소비 영화에서 쭉 보세요. 닌자 영화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일본이 돈 벌어서 미국의 헐리우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뉴욕의 절반의 땅의 절반을 일본이 샀다고. 그래서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 20년은 그냥 먹고 살 거예요. 그냥 국민들은 가난할지 몰라도 이자나 배당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할리우드 영화가 갑자기 쿵푸 팬더니 중국 영화를 중국 시장이 크니까 이상하게 빠졌는데 우리 주변에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그런 거는 사실 문화라는 게 중국에서 흘러서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가 일본을 문화를 넘겨줬다는 그런 것들이 문화적인 우월성 때문에 들어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본이 만만한 것 같은데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만만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가서 네 군데 가서 다 잘 보여줄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면 물질뿐만 아니라 이 앞에 거는 사실은 자력 인권 평등이라 이런 거는 물질적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정신적 자립하면서는 꼭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의 성장, 복지 실현 이거 과거의 불합리한 일의 생활이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 밖에 나와서 흔들리고 훔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3년을 저축해서 해외여행 갔습니다. 저 신혼여행 때 한번 살보세요. 그때 옛날에 제가 농협에 있을 때 해외 여행 적금이라는 거 팔았어요. 그러니까 3년 저축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300만 원 보고 받아가지고 동남아 갔어요.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되십니까? 제조님 한 달에 그러진 않겠지만 요즘 처음에 입사하면 한 250, 300 하죠. 첫 번째 뛰고 나면 220만 원 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그 돈 받고 가만히 있다가 회사 그만둡니다. 어디 가냐면 해외여행. 경제적으로는 자립이 다 됐죠. 근데 이제 근데 각자의 인권을 존중받는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도 자주력을 양성해서 인과복의 이치에 따라 압도인을 지지하고 자신의 영생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적인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 자주력을 위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가라고 하신 말씀이 대통령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살펴보다 보니까 대산종사님 법문집 일집 정자들이 하여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하는데 세상을 부르는 길은 평등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 다른 내용인데 그게 전반 세계가 뭔가를 전반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더니 세계의 고루표는 똑같은 평등사회를 전반사회로 그래서 요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욕구 6번째. 이거 6번째 이거 여기 해먹습니다. 다력생활을 다력생활로 부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고루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고 남녀 자립이 부족한 사람은 무슨 방법이든 먼저 교육받아서 경제로 독립해라 라는 게 말씀이시고 그래서 국가 이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 세계와 의무와 책임을 같이 이행할 수 있는 자주력을 세워놓아야 권리가 동등해져서 자연, 인권 평등이 될 것이다. 이게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다음 쪽에.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냐 그 필요를 보니까 쭉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력을 양성해야 차별이 없어집니다. 인권평등된다. 자력은 인권이고 권리고 행복이고 건설이고 건강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판이부자를 제가 찾겠는데 저게는 재밌는 말씀이시더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면 그 신과 복이 그 사람의 우리가 남한테 주시려고 스스로 하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 같아요. 의례심은 나의 고배를 사장한다. 하고 마지막에 보면 오늘은 내심으로 사람인가 부수지로 사람인가를 대조하여 수지에 맞춰 예측하고 살자. 이게 가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계 기다리시는 결론을 내어보면 이것입니다.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림에 따라 숙세에 쌓였던 빚이 점점 갚아지고 동시에 복록이 적축된다. 이게 정단님이 보고 건뒀던 30장 중간쯤에 있는 내용이고요. 앞의 내용,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주면 그 힘과 복이 그 사람에게 옮겨간다. 하시고 내가 차지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모두 해야 될 게 뭐냐면 물질 자력생활로 인권평등 사회를 실시하고 정신 자력생활로 자신의 영생길을 개척할 수 있는 교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